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농장에 가서 오동나무 벌통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작년에 벌이 들었던 통들을 손질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통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던 그런 오동나무 벌통들이에요. 근데 벌통을 파놓고 이제 이렇게 토치를 해놓은 통들이 있고, 그렇게 전혀 해놓지 않은 통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입구에도 전혀 이제 손질을 해놓지 않은 통들인데, 오늘은 이 통들을 가지고 전혀 손질되지 않은 통들이라 처음부터 이제 토치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동나무 통이 지금 내경이 한 22, 3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가지의 통들 중에서 이쪽 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다 날린 거거든요. 날려서 이제 안에 있는 속 나무만 남은 상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껍질도 안 벗긴 상태고, 이 통 같은 경우에는 껍질은 벗긴 상태고, 네. 이 상태에서 이 통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이 왜 좋냐면, 벌통을 갖다 놓게 되면 지금 여기 틈에 지금 이런 알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집들이 이렇게 틈에 곤충들이 알을 낳는데, 이런 틈들을 이 전부 다 이제 여름에 다 곤충들이 알을 낳고 이 안에다 이제 집을 져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안에 속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늘에다만, 비가 맞지 않은 그늘에다만 넣으면 아주 굉장히 오래 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걸 껍질은 벗겼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벗기지 않은 상태라,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가 되면 날리는 게 좋죠. 이렇게 많이 이 상태처럼. 근데 뭐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사용해 본 결과 이 통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먼저 토치 작업을 저는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저도 그 전에 처음, 뭐 지금도 잘 알지 못하지만 진짜 초보 때 위에 뚜껑까지 다 덮어놓고 토치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세워놓고 토치 작업을 하게 되니까, 토치 작업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계속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서 하면 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토치 작업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벌통을 이런 식으로 벌통을 수평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토치 작업을 하니까 토치 작업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토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스가 거꾸로 되게 되면 불이 확 저한테 몰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한 다음부터는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20분인데 이쪽은 제가 좀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데 브러쉬를 안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살짝 태워주시고 전체적으로 입구 쪽에는 네, 입구 쪽에도 이렇게 한 번씩 태워주시고, 제가 지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바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는 여기 밀 작업까지 같이 하면 일이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설치할 게 아니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씩만 해주면 되나요? 이거를 돌봐야 주면요 혼자 마음대로 질문을 해 당황하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새카맣게. 근데 제가 볼 때 뭐 별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너무 과하게 하진 않는데, 제가 벌통을 하면서 요즘에 그 판매되는 오등나무 벌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굉장히 잘 만든 벌통들이 요즘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막 예쁘고 모양을 잘 만들어 놓은 벌통보다는 조금은 자연에 좀 가까운 벌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밑에 지금 오등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통을 자를 때 작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 정도를 잘라서 한 5cm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놔두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셨던 건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본 게, 나무를 이렇게 오등나무 자를 때 좀 이렇게 잘라서 놔두고 뚜껑이나 판으로 쓰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갈라지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쉽게 깨질 정도로, 이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깨질 정도로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뚜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러 갔었는데 이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던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경이 25c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25cm 정도 되면 일반적인 내경보다는 넓은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굴피를 이렇게 굴피 뚜껑만을 사용했을 때는, 얘가 가을까지 되면 뿔이 이제 벌집이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15kg 이상은 나갈 텐데 이 굴피 뚜껑이 견뎌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 상태에서 해서. 그래서 이것도 전에처럼 끝부분 살짝 날려가지고 판에 붙인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대주겠습니다. 한글을 보면 나중에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틈이 빈틈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위에 쪽 뚜껑 마무리는 끝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에 빛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내경을 아버지도 20cm를 넘게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은 25cm가 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반대에서 보이지 않는 건 20cm 정도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들은 저희도 쓰지 않았던 크기의 내경들인데, 작년에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서 올해는 이렇게 내경을 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반대쪽이 좀 많이 빛이 보이는데, 지금 뒤쪽으로 가져가서 황토를 발라가지고 메워주고 위에 이제 천이나 부직포로 덮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요? 황토요 발라주는 거예요. 틈을 메꾸는 용도인가요, 그냥? 네, 틈을 메꿔주는 용도예요.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시던 방법인데, 저는 뭐 배운 걸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 근데 요즘은 이렇게 황토 발라주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워주는 게 이거만큼 좋은 방법, 실리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테이프 발라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저는 뭐 제대 방법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네요. 도자기 밑듯이. 네,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세요. 보시면 이거 다 이제 5통이 끝난 건데, 이렇게 아주 조금만 발라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2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틈이 전혀 없어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굳이 발라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잠깐만,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벌통인데 벌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쪽은 좀 말라 있고 이쪽은 젖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땜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말려놨다가 다 마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천이나 한지, 뭐 이렇게 사료포대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4월 초나 중순쯤에 바로 벌통을 설치할 때, 그때 이제 밀랍을 발라서 갖다 설치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오동나무 벌통을 파서 그늘에 건조해 놨던 벌통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손질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조만간에는 벌통을 만드는 영상보다는 이제 한번 벌통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저한테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히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벌통을 놓을 만한 자리를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나 그런 걸 간단하게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